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50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추석 연휴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정상호님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이번 추석 연휴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맞아요. 덕분에 충분히 잘 쉬었고 음.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아, 부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다음 그 수업 때 음. 가져가야 할 사진들도 열심히 우리가 아, 찍어가지고 우리 연애원 수업 때? 예 아, 맞습니다. 우리 연애원 수업 때 또 이번 연애원 수업은 박물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예. 네. 그때 이제 제가 도슨트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캐논 카메라 하는 거니까 예, 우리 예, 연예원들한테 이제 캐논 카메라에 대해서 쭉 도슨트 역할 좀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또 간단하게 수업도 좀 하고 음, 나가면서 뭐 밥을 먹든지 커피를 한잔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요즘 날씨 순간적으로 추워졌죠. 비 오고 나서 비 오고 난 음, 뒤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냥 뭐 지금 여름 좀 덥다가 비 한 번 오면 갑자기 추워져 갖고 뭐 야 우리 덜 바깥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보더라고 이런 거 맞아 이제 아니에요? 옷 정리 어,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광의 정의와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적어볼까 하는데요. 뭐 보통 이제 스파츠광이라고도 말들 하고 스포츠광이라고도 말들 네. 하는데 뭐 같이 통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사진통장 예전에 측광 모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줘드렸던 코너가 있어요. 음,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의외로 요번에 이제 그 사진 강의할 때 하고 또 질문이 들어올 때 스파 측광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음,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영역을 측광하는 거냐 이렇게 예.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갖고 오늘 이것만 짧고 굵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사실은 준비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진을 찍을 때 기본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측광 방식이. 근데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보통 평가 측광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가장 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전한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만능은 아니거든요. 뭐 예. 역광이를 했다거나 무대 사진을 낼 때거나 뭐 달 사진을 좀 찍는다거나 그럴 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이제 그때는 스포츠광으로 쓰면은 훨씬 더 좀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 스파츠광은 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갖느냐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OD 마크 4 예.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조금 스캔을 좀 했어요. 그래갖고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이건데 아예 제가 4가지의 측광을 갖고 왔어요. 위에 스팟 측광이라고 돼 있고 캐논에서는 뭐라고 한번 얘기하고 있나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 피사체나 장면에서의 특정 부분을 측광할 때 효과적이다. 스팟 측광은 뷰파인더 영역의 중앙 약 1.3%를 커버한다. 그러니까 1.3%를 측광한다는 얘기겠죠. 예. 뷰파인더의 스팟 측광원이 표시된다. OD 마크 4 기준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여기 사진 맨 위에 보면 가운데하고 회색 부분이 있죠. 가운데. 예. 가운데 그 원하고 회색 부분만을 부분. 이제 측광을 해주는 거예요. 자, 1.3% 이거는 요즘에 나오는 한 하이엔드 카메라니까 고급 카메라에서는 대체적으로 1.5% 내외를 측광을 해요. 굉장히 좁아진 거죠. 좁을수록 좋은 거. 그렇죠. 성능이 좋은 거죠. 스포츠광은 좁은 것으로 유리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스포츠광은 이제 어느 한 부분만을 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예를 좀 더. 들어서 뷰파인더 영역, 그러니까 전체 영역의 1점 몇 프로니까 그게 조금 적으면 적을수록 스포츠 측광의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겠죠. 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중앙 중점 평균 측광 요거는 이제 가운데는 조금 더 진한 게 돼 있고 그 사각 스퀘어가 또 하나 있죠. 점으로 된 거. 예. 그거는 있습니다. 조금 옅죠. 예. 그래서 가운데 짙은 부분, 그 부분을 보통 카메라마다 틀린데 75%나 70%, 그 다음에 중앙에 스퀘어가 네모난
때 약간 회색빛 회색빛 예. 조금 두 번째 예. 회색빛이 도는 게 있죠. 그 부분을 보통 25%에서 30% 음. 측광을 이제 나눠서 재는 거고요. 밑에 보면 평가 측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역광의 피사체에도 적합한 일반적인 측광 모드이다. 캐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장면에 맞춰 자동으로 노출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저 영역을 뭐 얼마만큼 나눠 갖고 그거를 분산을 시킬 거 합할 거냐 그런 부분이고 이제 부분 측광도 이제 스팟 측광처럼 작은 부분을 재는 건데 스팟 측광보다는 뷰파인더의 영역의 6.1%를 커버한다. 좀 더 넓죠. 그래서 이제 부분 측광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다시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혹시 정상호님은 이해하시죠? 예, 어떤 건지. 혹시 알겠습니다. 스팟 측광 많이 쓰시나요? 스팟 측광이요. 음, 자주 쓰진 않는데 음, 특정한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럴 때 조금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어느 때 뭐 노출을 측광하기가 좀 애매하다? 예시로 그냥 어.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거리 사진 저는 찍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요. 찍다 보니까 예를 뭐 해가 질 때쯤에 음, 주변은 어두운데 특정 부분만 밝게 빛이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 주피사체가 그러면 걔가 이제 주제가 될 때. 예, 거기서 이제 음.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죠. 그럴 때 그 밝은 부분에 그 스팟 측정으로 노출을 측정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거.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 난 밝은 부분이 주로 주가 되고 싶다. 예, 그랬을 지나갈 때 때 딱 캡처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그 주 피사체에다가 할 때 측광을 한다. 예.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스포 측광을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질문들이냐면 어느 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 조금 전에 이제 스포 측광이라는 게 영역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예, 1.3%. 이렇게 됐는데 그건 1.3%는 뭐냐면 우리가 뷰파인더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예. 그 면적의 몇 프로. 음, 그러니까 굉장히 1.3%면 좁은 부분이죠. 좁은 부분. 그렇게 되는 거, 그 부분을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스파 측광, 저는 자꾸 스포츠 측광이라는 게 입이 들어갔고 스파 측광이 1.5% 내외 요즘 거 고급기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정도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스포츠 측광이라고 좀 하긴 뭐하고 그런데 부분 측광보다는 좀 작고 그러니까 한 4%, 3, 4% 정도였거든요. 딱 사이쯤이네요, 그렇죠, 식이. 그렇죠. 그다음에 부분 측광이라는 것은 사실 예전 필름 시절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카메라에서 스폿 아니면 중앙부 중점 예. 평가 측광이라는 것은 뭐 니콘 FA에서 처음으로 이제 5분할 평가 측광이 나왔던 거니까 그렇게 됐던 건데 요즘은 뭐 몇백 분할 뭐 이렇게 막 나누잖아요. 예. 그건 이제 분할을 더 하니까 더 좀 정밀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게 꼭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스팟 측광은 어느 때 쓰는 게 효율적이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달 사진을 찍는다? 보름달을 찍는다? 얼마 전 추석이었으니까. 예. 그럼 보름달을 찍으려면 최소한 500mm 정도의 렌즈를 찍는다 그러면은 24 곱하기 36 풀프레임의 한 절반 정도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달은. 그러면은 거기에 주피사체는 달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변에 나머지 부분은 어두울 거 아니에요. 달은 예, 밝을 예.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어디다 노출을 맞춰요? 달에다 맞춰야 되겠죠. 예. 그랬을 때 스포츠 측광을 쓰면은 좀 더 노출의 정확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 오페라에서 노래를 해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연극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무대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주인공한테 조명을 집중해서 주죠. 예. 그것도 스포츠 조명이거든요. 예, 그 다음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어둡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평가 측광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사진 찍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조명이 집중적으로 스폿으로 들어갈 때, 거기도 스폿이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스폿 측광을 갖고 주피사체 주인공한테 노출을 맞춰주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예.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풍경 뒤에 인물이 크다면은 인물이 크게 묘사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작을 때 인물 피부톤에다가 사실은 초점을 맞춰주면은 주피사체가 인물일 테니까 인물이. 그럴 때도 스포츠광으로 얼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노출을 맞춰주면은 좀 더 정확한 노출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스포츠광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꽃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꽃사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풍경 사진을 찍는데 풍경 사진이 광활하잖아요. 거기에 예.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예. 자, 그랬을 때 내가 노출을 어느 쪽으로 줘야 될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스포츠광으로 어두운 부분도 한번 찍어보고 밝은 부분도 찍어보고 노출 편차가 얼마큼 나냐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가고 존 5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존 시스템으로 들어갈 때는 1도짜리 예전에 1도짜리 스팟 노출계들을 따로 썼죠. 단독 노출계. 여기 제가 사진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예요. 좌측이 펜탁스 스포트 노출계예요. 그 다음에 우측이 미놀타에서 나온 스포트 메타 F라는 모델이네요.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펜탁스 디지털 스포트 메트라고. 예. 이건데 이제 펜탁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저렇게 이제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요거 이제 밖에 다이얼로 딱 해갖고 한 번에 볼 수 있고 안에 이제 누르면 안에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 맞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스포트 노출계의 대표적인 회사예요. 펜탁스하고 미놀타. 지금은 미놀타가 겐코가로 나올 거예요. 아마 저기 노출계가 겐코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세코닉에서도 이제 스포트 노출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스포트 메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스팟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게 입에 배인 거예요. 영어 발음이라서. 그러니까 오버를 맞아요. 오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아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스파츠광인데 이렇게 매뉴얼엔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전 자꾸 그 스포츠광이 입에 배었던 거예요. 자, 얘는 그 안에 아까 같이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게 1도예요. 화각이 1도를 찍을 수가 있어요. 1도면은 화각이 초점거리, 렌즈의 초점거리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1000mm에 해당돼요. 1000mm 화각을 갖는 게 1도예요. 500mm 초점거리를 갖는 게 화각이 5도예요. 300mm가 8도고. 300mm가. 우리가 흔히 쓰는 100mm 있죠. 그게 24도예요. 근데 1000mm는 1도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시스템을 하거나 정밀하게 노출을 제어할 때는 이 노출계들을 프로들이 보통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이거. 펜탁스가 좋으냐 미놀타가 좋냐 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미놀타는 이제 디지털로 보이는 거고 펜탁스는 노출을 찍고 내 안에서 이렇게 보면 숫자로 디지털로 보이는데 그걸 밖에 저 다이얼이 돼 있잖아요. 앞에 그 부분에는 맞추면은 등가 노출을 볼 때 좀 편하긴 하죠. 그래서 좀 더 저는 선호하는 게 펜타스 쪽 저거를 선호하고요. 근데 전 두 개 다 갖고 있어요. 이거 본 적 있나요? 이 노출계? 이거랑 똑같은 거 못 봤는데 미놀타는 생긴 게 좀 요즘에 나오는 그런 노출계들하고 요즘에도 보이는 노출계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익숙한데 펜탁스 노출계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권총같이 생겼다 그러려나? 그 네모난 게 아니라 길어갖고 딱 안에다가 보고 딱 찍는 거예요. 저 안에 동그란 원이 하나 있어 보여요. 그게 화각 1도를 보통 가져요. 사고 싶은 또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목록에 하나가 추가. 저는 사실은 노출계를 반사식 노출계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세코닉 쪽이나 미놀타 쪽이나 미놀타 메타4라든가 거기도 이제 반사식을 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수광각이 넓죠. 반사를 재더라도 보통 한 30도 내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스팟 노출이 아니고 미놀타 쪽에서는 5도 스팟 노출 아답터가 또 따로 낄 수는 있어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건가요? 갖고 있어요. 거기. 그게 5도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스팟 노출계라 스팟 노출 아답터하긴 하는데 좀 넓죠. 그건 5도고 얘는 1도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으면 좋죠. 다시 와갖고. 뭐 근데 우리가 저건 꼭 없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측광 방식이 보통은 4개가 들어있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 평가, 그 다음에 중점, 그 다음에 아까 부분 측광, 그 다음에 스팟 측광인데
스파 측광의 활용을 많이들 안 하죠. 오히려 스팟보다 스팟을 사용할 때 음, 부분 측광을 오히려 더 많이 쓰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분 측광은 아까 거보다 좀 좀 더 더 범위가 넓게. 면적 범위가 한 6%대로 들어가는 거고 네. 스팟은 보통 1.5% 내외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좀 더 넓은 부분인데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노출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어,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후보 정에서 거의들 많이 또 살려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용도 필름에서는 관용도지만 이제 우리가 이미지 센서에서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도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 살아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들은 왜 카메라 회사에서 뭐 하려고 그 평가 측광 방식을 네 가지를 넣어줬겠어요. 다 다 사용하라고. 활용도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파 측광을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측광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역광일 때 네. 태양이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찍는다 그러면 태양이 내 뒤에서 카메라 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물론 요즘에 이제 평가 측광이 워낙 성능들이 세분화되고 좋아져 갖고 어느 정도 살릴 수는 있지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스파 측광으로 놓고 얼굴 쪽으로만 측광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한 노출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카메라에는 그냥 뭐 이렇게 기능별로 다 쓰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 측광은 이렇다. 그리고 요즘에는 하이엔드 카메라, 그러니까 네. 최고급 기종들은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1.5% 내외 면적의 1.5% 부분 그런 거고 니콘의 D6죠? D6? 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안에 원이 4mm 원이거든요. 그 안을 이제 재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면적의 대략적으로 아마 1.5%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점점 좁아진다. 그게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대략 4%대였는데 3-4%. 보급 카메라가 나오면서 그게 좁아졌고 요즘은 이제 보급기에도 그 정도의 측광 방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어차피 만든 건데 뭐 그 기술 어디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들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달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역광이라든가 이랬을 때 그냥 우리가 평가 측광에만 놓지 말고 노출의 편차를 한번 측광 방식을 바꿔가면서 스포 측광에 놓고 재보고 평가 측광에 놓고 재보고 노출 편차가 얼마큼 나느냐 그런 것들도 체감을 해 보실 겸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노출을 제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저도 한번 음. 이번 영상을 계기로 해서 어. 다시 한번 스파 측광을 찾아보고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정말 좋은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은 아까의 필수적인 노출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관심 가져보세요. 요즘 저거 가격 안 싸요. 찾는 사람들 꽤 있다 그래요. 생산은 안 되는데 없으니까. 뭐 50만 원씩 해 펜탁스 저거. 엄청나게 비싸요. 비싸네요. 35만 원, 50만 원씩 해요. 원래 근데 저거 비싼 노출계들이.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얼마만큼 설명을 쉽게 자세하게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한 이제 그 매뉴얼에 있는 그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유용한 노출 측광 방식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 쌀쌀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감사합니다.